안녕하세요. 오늘은 함수를 한 번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게끔 재사용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함수 표현식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alert 함수를 사용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만약에 괄호 안에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을 하면 알림창에 그 괄호 안에 있던 내용이 나타났었죠. alert 문에 반갑습니다 라고 입력을 하면 그 내용이 나타나고요. 다른 메시지를 알림창에 띄고 싶을 때마다 괄호 안에 그 내용만 입력하면 다른 내용이 알림창에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바꿔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그 성질을 함수의 재사용성이라고 합니다. 재사용성이라는 건 함수의 되게 큰 장점이겠죠. 그러면 함수를 재사용할 수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동영상에서 만들었던 addNumber라는 함수는 실행할 때마다 결과값이 5만 나옵니다. 한 번을 실행하든 두 번을 실행하든 5라는 값만 나와요. 그런데 이 함수를 조금만 바꿔주면 2와 3을 넣으면 5가 나오고 10과 50을 넣으면 60이 나오고 이런 함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함수가 재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되는 거죠. 하나의 함수를 사용을 해서 입력값이 바뀔 때마다 다른 결과값을 내줄 수 있는 함수가 재사용이 가능한 함수입니다. 이렇게 재사용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려면 함수 밖에서 외부에서 입력값을 받아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요. 그것을 매개변수라고 하고 이 함수 괄호 안에 매개변수 이름을 넣어주면 됩니다. 매개변수도 변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변수 이름을 붙이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매개변수가 둘 이상이라면 변수와 변수 사이에 쉼표를 넣어서 구별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함수는 매개변수가 없던 실행하면 무조건 5값만 나오던 함수였어요. 이것을 실행하면 결과값이 5가 나와요. 몇 번을 실행해도 계속해서 결과값이 5만 나옵니다. 함수 안에 넘버1과 넘버2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재사용 가능하게 바꾸려면 이 addNumber 안에 넘버1과 num1과 num2를 매개변수로 지정을 해줍니다. 이 num1과 num2를 함수 외부에서 받아서 그 num1과 num2를 더해서 sum에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리턴문이에요. 저장한 이 sum 값을 리턴을 해줍니다. 어디로 리턴을 해주냐면 함수를 실행한 위치로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이 함수는 정의만 해주고 실행하는 곳이 아니죠. 어디서 실행을 하느냐? addNumber 그리고 괄호 안에 2와 3. 이 2와 3을 인수라고 합니다. 함수 안에서 num1, num2라고 한 부분을 매개변수라고 하고요. 실제로 함수를 실행할 때 값을 넘겨주는 부분을 인수라고 합니다. 이때 2는 함수의 num1으로 값을 넘겨주고 3은 함수의 num2로 값을 넘겨줘요. 이 addNumber라는 이 호출 부분이 함수를 실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는 num1으로 넘어가고 3은 num2로 넘어가서 이 함수를 쭉 실행을 해요. 그러면 sum에는 결과값 5가 들어가 있겠죠. 그럼 이 5 값이 리턴해서 반환을 해줘요. 어디로 반환을 해주냐면 addNumber 2,3이라고 함수를 호출한 바로 이 위치로 값이 넘어옵니다. 5라는 값이 넘어와서 result라는 변수에다가 값이 저장이 됩니다. 순서가 이해가 되시나요? 일단 이 함수 부분은 실행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자바스크립트 처리기에 일단 저장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실행되는 부분은 변수를 선언한 부분, result는 하고 갔더니 함수를 바로 실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함수를 실행해야 되는구나 하고 만나서 넘어가서 이 함수를 실행을 하고 난 후에 결과값 sum을 반환을 해서
이 부분에 반환됐어요. 값이 5라고 반환이 됐고 반환된 값은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document.write 해서 두 수를 더한 값 result가 표시가 됩니다. 이것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두 수를 더한 값 5가 반환이 되는 거죠. 그럼 나는 2하고 3이 아니라 10과 50을 더하고 싶다. 그럼 저장을 해볼까요? 그러면 두 수를 더한 값 6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addNumber라는 함수만 한번 여기서 정의를 해주고 나면 실행을 할 때마다 여기에 10과 50을 넣을 수도 있고 100과 500을 넣을 수도 있고 인수값을 계속 달리하면서 이 함수를 재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함수의 매개 변수와 인수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개 변수와 인수가 있을 경우에는 return문을 이용을 해서 함수의 결과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함수는 함수의 정의 부분과 함수의 실행 부분이 따로 있는 함수였습니다. 그리고 함수의 정의 부분에서 함수 이름을 지정해 주고 나서 이 이름을 이용을 해서 함수를 실행을 했었죠. 하지만 한 번만 실행하는 함수라면 굳이 정의를 따로 하고 나중에 이름을 이용을 해서 실행을 하지 않고 정의하면서 동시에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즉시 실행 함수라고 하는데요. 즉시 실행 함수는 이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에서 함수 이름만 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간단한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프롬프트 창을 이용을 해서 사용자에게 이름을 입력하게 하고 그 이름을 사용을 해서 웹브라우저 창에 간단한 인사말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태그를 이용을 해서 자바스크립트 소스를 입력을 해볼게요. 즉시 실행 함수는 이 자체가 하나의 식입니다. 이것을 괄호로 묶어줘야 되고요. 끝에 세미콜론을 붙여줘야 됩니다. 함수를 function이라는 예약어로 정의를 해주는데 함수 이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괄호로 묶어주고요. 중괄호 안에다가 이제 우리가 필요한 함수의 명령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프롬프트 창에 통해서 사용자 이름을 받을 건데 여기다가 username equal prompt 이렇게 간단한 소스를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매개 변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수도 필요하지 않겠죠. 매개 변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괄호는 빈 괄호로 되었고요. 인수가 필요 없다면 이 중괄호 뒤에다가 인수가 없다고 빈 괄호를 넣어주면 됩니다. 만약에 매개 변수가 필요한 함수라면 이 뒤에 중괄호 뒤에 인수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저장을 하고 한번 웹브라우저로 확인을 해볼게요. 이름을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홍길동이라고 넣어보고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홍길동님 하고 결과 화면이 뜹니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과 동시에 실행까지 다 끝납니다. 간단하죠. 따로 정의 부분과 실행 부분 없이 정의와 실행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매개 변수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addNumber라는 함수를 addNumber라는 함수를 앞에서 만들었었죠. 이렇게 num1과 num2라는 매개 변수가 있었고 sum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서 그 값을 반환을 했고 num1과 num2라는 매개 변수가 있었고요. addNumber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면 sum1에서 반환하는 값을 받아서 화면에 표시를 해줬었어요. 이것을 즉시 실행 함수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에다 그냥 해볼게요. function 이번에는 매개 변수가 필요합니다. num1, num2 그리고 sum이라는 변수에다가 num1 플러스 num2로 저장을 할 거고요.
이때 사용되는 인수값을 여기서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저는 10하고 20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정의할 때 끝에 세미콜론을 빼놓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저 여기서 앞에 let이나 var을 붙이지 않은 이유는 전역 변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함수 밖에서 document write를 이용을 해서 document write를 이용을 해서 이 sum 값을 표시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전역 변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앞에 예약어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그러면 실행 결과 30이라고 표시가 돼요. 여기서 펑션을 간단하게 정의를 했고 동시에 인수값 10과 20을 지정을 해서 실행까지 시켰어요. 그랬을 때 그 결과값이 바로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즉시 실행 함수를 사용을 하면 정의하는 것과 동시에 인수값을 줘서 실행까지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익명함수와 화살표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익명함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름이 없는 함수를 말합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즉시 실행 함수도 익명함수예요. 함수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익명함수고요. 이름 없이 함수를 지정하기 때문에 얘는 식처럼 동작을 합니다. 익명함수는 함수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 함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봤던 즉시 실행 함수로 만들어서 실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함수를 변수에 할당한 후에 변수를 사용해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즉시 실행 함수는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함수를 변수에 할당해서 변수를 사용해서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ariable high라는 함수를 정의를 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웹브라우저에서 확인하면 이렇게 바로 알림창이 뜹니다. 이것은 함수이기도 하면서 변수에다가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항상 고정된 값이 나타나기 때문에 얘는 const라는 예약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nst는 ES6 이후에 나온 예약어인데요. 변하지 않는 값, 그러니까 상수를 지정하는 예약어예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는 항상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만 표시하는 함수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const라고 지정을 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이런 익명 함수는 변수에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ES6 이후에 와서는 함수 선언을 할 때 좀 더 쉬운 방법, 화살표 표기법을 도입하게 됩니다. 함수 선언할 때 화살표 기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흔히 화살표 함수라고도 부릅니다. 방금 작성했던 이 함수를 화살표 함수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매개 변수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화살표 함수로 표현을 할 때는 화살표 기호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는 매개 변수를 표현을 하고요. 오른쪽에는 내가 실행하려고 하는 명령을 표시를 하시면 돼요. 일단 이 부분을 주석 처리를 하고 자, const high 는 해놓고 이제 함수 부분을 한번 선언을 해볼게요. 이 함수에는 지금 매개의 변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빈 괄호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화살표 기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 괄호 안에 내가 실행하려고 하는 명령을 넣어주시면 돼요. 내가 실행할 명령이 alert 이 문장이죠. 그 부분을 복사해서 이 안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화살표 함수는 식이기 때문에 맨 끝에 세미콜론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저장을 해볼까요? 똑같이 표시가 되죠. 이렇게 화살표 함수는 이 화살표 기호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매개 변수, 오른쪽에는 중괄호 안에 내가 실행하려고 하는 명령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중괄호 안에 실행할 명령이 하나뿐이라면 중괄호는 생략해 주셔도 돼요. 좀 더 간단해졌죠?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매개 변수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경우에는 함수 안에 매개 변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주석 처리하고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let high는 매개 변수 부분을 왼쪽에다 써줍니다. 매개 변수가 하나예요. 그럼 괄호 안에 user 하고 화살표 기호를 써줘요. 그럼 이제 중괄호 안에 내가 실행하려고 하는 명령을 넣어줍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사해서 넣어줄게요. 그리고 끝에 세미콜론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웹브라우저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이 값에 매개 변수가 들어가서 경희님 안녕하세요 라고 뜹니다. 똑같이 실행이 되죠. 이때도 중괄호 안에 문장이 하나라면 이 중괄호는 생략할 수 있고요. 매개 변수도 하나밖에 없다면 이 괄호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훨씬 깔끔해졌죠. 다음에 매개 변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 이 부분도 주석 처리를 하고 한번 화살표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let sum은 매개 변수 부분이 2개예요. 마찬가지로 이 매개 변수 부분을 왼쪽에 넣고 화살표, 그 다음에 중괄호 안에 실행할 명령을 넣습니다. 중괄호 안에 실행할 명령을 넣고 끝에 세미콜론을 붙여줘요. 저장을 하고 웹브라우저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실행해서 똑같이 두 수의 합이 30이라고 나왔어요. 이때는 매개 변수가 2개이기 때문에 이 괄호는 생략할 수가 없고요. 문장이 중괄호 안에 하나라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문장이 2 이상이면 생략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return이라는 문장은 생략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줄어듭니다. 원래 이렇게 3줄이었던 문장이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줄어들어요. 화살표 함수를 표현을 하면 복잡한 문장이 이렇게 하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펑션이라든가 이런 예약어가 다 사라지고 return이라는 문장도 사라집니다. 함수를 화살표 표기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자꾸 연습해 보시다 보면 이 화살표 함수로 표현하는 것이 아주 간단하고 나중에는 손에 익으면 훨씬 수월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네, 오늘은 함수에서 매개 변수와 인수, 리턴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함수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익명 함수라든지 즉시 실행 함수, 그리고 화살표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